절대 나을 방법 없어. 없어지지 않는 이상. 없어지지 않는 이상. 이거 몸무게 진짜 매일 재야겠다. 자 가만. 가운데로 딱 가운데로. 몇 킬로야? 18.5. 아이고. 저 옷무게 빼고 마이크 무게 빼면 2배, 거의 2배야. 이거 보고 좀 충격 좀 받았으면 좋겠다. 본인 몸무게 네. 보고 충격을 먹어야 돼. 민주 몸무게가 전에 비해서 이제 많이 빠진 거 어떤 계속 이랬으면 좋겠어. 계속 이랬으면 좋겠어?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를 제가 쭉 종합을 해보니까 이 아이는 거식증. 네, 거식증.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거식증은 아노렉시아 너보자라고 해요. 그래서 신경성 식욕 부진이라고 하는데요. 섭식에 관련된 문제들, 섭식장애라고 하는데요. 그중에 대표적인 거예요. 그래서 음식을 스스로 거부하는 거지 식욕의 문제가 아니에요. 식욕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거식증에서는 어떤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이들은 체중과 체형이 자기 자체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데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쁘게 보이고 싶어서 꾸미는 게 아니라 자기 체중과 체형에 대한 과도한 의미 부여. 그리고 이거에 대한 왜곡이 있어요. 네. 심하면 18.5kg인데 마치 22kg가 되면 자기는 죽을 것 같은. 네, 굉장히 의미 부여. 너무 불안하대요. 그래서 끊임없이 칼로리와 체중을 계속 확인하고 체크하고 집착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거든요. 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굉장히 좀 마음이 무거운데요. 정신건강의학과에서 다루는 질환 중에서 사망률이 제일 높습니다. 네. 거식증이 딱 이제 찾아오게 되면 가장 먼저 우울증이 옵니다, 일단. 네. 그래서 우울증 때문에도 상당히 이제 사망률이 높고, 두 번째는 이로 인한 신체적인 합병증이 아주 심각하게 오기 때문에 이중고를 겪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유를 좀 잘 찾아 들어가는 거 되게 필요하고, 정말 집중적이고 전문적인 제대로 된 치료를 받아야 되는 문제인데요. 많이 걱정이 됩니다. 네. 아주 지금 심각한 지경이라서 보는 저희도 너무 걱정이 되고 답답합니다. 도대체 왜 우리 금쪽이에게 이런 정신과 쪽인 그런 질병이 생겼는지 분명히 원인이 있을 텐데 일상을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왜 꼭 그게 두유여야 해? 두유를 먹기 싫다고. 그래야 네가 눈 뜨고 말을 하니까. 저렇게 말하는 부모의 마음은 나 진짜. 아니 왜 자꾸 나를 가지고 그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면 그때 말할 거란 말이야. 왜 그렇게 날 못 믿어? 왜 그렇게 날 못 기다려? 아니야. 믿고 기다리는 문제가 아닌. 금쪽아. 앉아서 얘기하자. 힘들까봐 또 엄마는 앉아서 얘기하자. 그냥 가만히 놔둬. 절대 나을 방법 없어. 없어지지 않는 이상. 없어지지 않는 이상. 응? 뭔 말이야? 동생을 좋아했잖아. 동생이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동생을 싫어하는 건 그러니까 그만 도와줘도 돼. 나을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이제 그만 도와줘도 된다고? 이 세상 어딘가에 존재하고 있으니까. 아예 없어져야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아니 이건 또 뭐야? 엄마 아빠 사랑 뺏겼다고 생각하나? 아까 사이 좋았는데. 너무 충격인데? 근데 아이가 그냥 자기 입으로 동생이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
어머니 생각에는 얘가 왜 그러는 것 같으세요? 그냥 그러면 그냥 일반적인 부모 생각은 혹시 동생한테 사랑을 뺏겼다고 느끼나 동생이 없었을 때가 자기는 그냥 더 행복했던 것 같다. 엄마랑 아빠랑 셋이 온전한 사랑. 네네 이렇게 셋이 그때까지의 기억이 있으니까 또 동생이 태어나기 전까지는 사실 굉장히 예민하고 까탈스럽으니까 정말 모든 것을 얘한테 다 맞춰줬다면 맞춰줬는데 동생이 태어나면서부터 사실 그게 불가능해지기도 했고 제가 화도 많이 내기도 했어요. 그 과정에서. 누구한테요? 금쪽이한테. 언니한테. 네. 네. 동생은 오히려 평소에 이제 누나를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어디를 가면 항상 누나가 같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같이 표현을 하고 순수하게. 누나가 저런 생각을 갖고 있다라는 거는 모를 것 같아요. 왜 그럴까? 알지 말지. 너는 다현이 그런 말 꼭 해야 하네? 니는 니나 잘해. 누구 말이야? 민영한테. 야, 왜? 꼬집어 왜? 쟤 싫어서. 진짜 너무 싫어. 없어져 버렸으면 좋겠어. 죽었으면 좋겠어. 입양 보내. 아이고. 이 댁의 이제 가족 구도를 보면요. 둘째 아들하고 2살 차이 나죠, 얘가. 그러면 한창 손이 많이 갈 때, 다솜이가 그때 엄마가 임신을 하고 있었을 거고. 그 다음에 네 동생이 딱 태어났을 때 얘가 만 2살이고. 그러면 아무래도 신생아가 태어나면 사람이 다 시간이든 에너지든 다 제한이 있는 건데 아무래도 10배 손이 많이 가는 아이인데 그런 면에서 좀 불편했을 거예요, 다솜이가. 그러니까 이 댁의 구조로 봤을 때 다솜이가 막내로 태어났으면 이거보다 훨씬 편안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열로 봤을 때 얘가 첫째로 태어난 바람에 지금 2살 밑에 동생이 태어나서 자기도 아직 애기고 신경을 써줘야 되는 아이인데 뭐 이래저래 엄마는 한 사람이고 복제를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청소년식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다솜이 마음 안에는 유아 아동일 때 채우지 못한 부분들이 계속 건드려져요. 그래서 다솜이 이렇게 보면요. 어떨 땐 뚝 떨어져 나가 있다가 엄마 옆으로 올 때 보면 엄마의 꽉 찬 사랑이 굉장히 그립고 그거에 배가 고프고 그런 것 같아요. 맞아, 그거는 느껴졌어요. 저희도. 그래서 얘가 보면 엄마의 사랑을 차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몰두돼 있어요. 그리고 자기의 시간과 자기의 정신적 에너지를 너무 많이 거기에 써요. 거기서 조금이라도 언짢아지면 동생한테 가서 그대로 그냥 그 되갚음을 해버리고 그럼 엄마한테 사랑받고 싶고 엄마한테 관심을 받고 싶으면 긍정적인 방법을 써야 되는데 얘는 계속 부정적인 방법을 쓰거든요. 꼭 이 소리를 듣게끔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럴 때는 애착 관계를 잘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